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잼 어원 연상법은 문맥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 학습서입니다. 핵잼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에게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주는 어휘 특강이고, 이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제시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어휘암기 혁명 학습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이어를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를 정복을 하게 되면 바로 원어민의 어휘력을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슴 펑펑 머리 쑥쑥 프레픽스 특강. 프레픽스는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고요. 영단어의 의미를 결정해주고 강조해주는 어휘 암기의 필수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은 6-1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프레픽스는 바로 for이라는 단어입니다. for, F-O-R. 이 F-O-R의 의미가 분리이탈 부정, 분리이탈 부정 또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접두어가 됩니다. 그럼 prefix, for의 우리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forgive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접두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F-O-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ive라는 단어는 뭐예요? 주다라는 얘기죠, 주다. 근데 이 F-O-R이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이는 prefix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벌을 주지 않다가 되겠죠? 벌을 주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forgive의 의미가 용서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두 번째 fo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leave for 서울 그러면 이때 여기서 for의 의미가 뭘까요? leave for 서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서울을 향하여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전치사 for은 바로 방향의 의미를 갖습니다. 방향의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어떤 기준점에서 어디를 향하여 간다라는 얘기는 이런 기준점으로부터 뭐예요?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r의 의미가 바로 분리 이탈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분리 이탈이 바로 반대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봅시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근데 장점으로부터 멀어졌다. 분리 이탈했다. 그럼 당연히 뭐요? 단점이 되겠죠? 단점. 그러면 단점과 장점. 단점이라는 건 뭐요? 바로 장점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반대라는 것이 바로 또 뭐를 의미한다? 부정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이 for이라는 접두어가 prefix가 분리이탈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의 접두어들은 다 강조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영단어죠. 오늘의 영단어는 forget, forgive, forbid, forbear.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요. 이 단어의 다이어와 동의어까지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에서 8번까지 단어는요, 좀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는 6-2강 강의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forget이라는 단어죠. 이 for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get, 이 get이라는 표현은 가지고 있다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을? 머릿속에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의미가 뭡니까? 있다가 되겠죠. 까먹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영사전에서 forget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To not remember.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엇인가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거나 사야 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가 바로 이 단어의 영영사전 풀입니다. 어법을 여기서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forge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투부정사 구문을 취하면 이제 미래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forget이라는 단어가 이 ing 구문을 취하면 바로 과거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build라는 단어가 나오죠. 건설하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 ing 붙이면 뭐예요, 이제? building이 되는 겁니다. building은 이미 뭐예요?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부정사는 대부분이 미래와 관련된 개념일 때 투부정사 구조를 취하고요. 동명사는 과거와 관련된 개념일 때 동명사 구문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forget 투부정사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잊고 있다가 되고요. forget ing는 과거라는 말을 넣어줘야 돼요. 번역을 할 때. 뭐뭐 했던 것을 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 유효, 팍팍. 동의어 유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망각, 건망증이라는 이 단어의 동의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obliv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oblivion. 여러분들 이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원을 통해서 암기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예요. 어원 자체가 상당히 uncertain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핵심 연상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영어의 적도에 obe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obe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의 앞으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앞,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의 의미로 쓰이겠죠. obe는 뭐다? 앞. obe는 뭐다? 앞.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브스트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T는 무조건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그럼 오비가 뭐라고요? 앞.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앞에 서 있어요. 앞에 서 있으면 그 길을 바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뭐요? 내가 가는 것을 앞에 서 있는 것이 뭐 하는 개념이에요? 방해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비는 뭐다? 앞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앞의 개념으로.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앞이라는 개념이 또 반대라는 개념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어떤 환경에서? 보세요. 아군 앞에는 적군이 있고 적군 앞에는 아군이 있겠죠. 그럼 서로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돼요? 바로 반대편이 되는 겁니다. 이 반대라는 것이 바로 또 부정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느냐면요, 오블리비언이라는 단어에서 요거를 빼버리세요. ION을. 그리고 이를 붙이면 뭐가 돼요? live라는 단어가 나오죠. live라는 단어가. 이 live라는 게 뭐예요? 생생하다라는 얘기예요. 생방송할 때 live라는 말을 쓰겠죠. live라는 표현, 생생함. 그러면 잘 보세요. 야는 생생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야가 뭐야? 부정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생생하지 않다. 무엇이?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바로 망각, 건망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좀 엉터리 연상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리비언이라는 단어에서요, 여기서 V하고 I를 이렇게 빼버리세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라이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이언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사자, 무서운 사자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무서운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릿속이 하얗게 다 없어지겠죠, 기억이. 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사자가 앞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기억이 그냥 다 사라집니다. 라고 엉터리로 연상을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오블리비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망각, 건망증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이 fail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죠. 실패했다, 고장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 고장나면 당연히 망각, 건망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sleep이라는 단어는 슬리퍼가 뭐야? 슬리퍼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죠. 미끄러지다라는 얘기예요. 기억이 미끄러졌다라는 얘기는 기억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망각, 건망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각, 건망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에서 이 어는요, 어느 부정어 낫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MNES라는 단어는 바로 remember이 됩니다. remember이 돼요. 그래서 amnesia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건망증을 의미하는 말이죠. 건망증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때 forget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나왔다? ing가 나왔죠. 그 ing가 나오면 어떻게 번역한다? 과거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거라. 나는 결코 그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던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언제 들었어요? 과거에 들었던 것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forget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 우주가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이다? 미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나는 말이에요. 나는 그 쓰레기를 put out. 이것은 끄다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네요. 그 쓰레기를 put out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으로 내놓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놓는 것을 까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쓰레기를 내놓을 예정이 있지만 그것을 잊었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put out이라는 단어가요. 또 extinguish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extinguish이 뭐예요? 불을 끄다가 되겠죠. 불을 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이 되겠죠. I forgot my keys. 열쇠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질 않죠. 여기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는 경우에는요. forget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바로 live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사무실에 이런 얘기네요. 사무실에 키를 놓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forgive라는 단어입니다. for은 부정어 not의 의미고 give는 주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야? 주지 않다가 되는데 뭐를 주지 않는 것이냐? 바로 벌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벌을 주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뭐가 됩니까? 용서하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채무자를 용서하면 빚을 받지 않는다의 의미로 쓰이겠죠? 빚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 forgive라는 것은 뭐다? 누구누구에게 화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멈춘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의어 유효가 됩니다. 동의어 유효에는 forgive라는 단어가 있고 pardon이라는 단어가 있고 pardon의 의미가 있고요. condon이라는 단어도 있고 excuse라는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amnes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면 용서의 개념이 이거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donate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donate. 이 donate이라는 단어가 바로 기부하다가 됩니다.
라틴어 논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영어의 give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라틴어 논이나 라틴어 널이나 라틴어 now라는 단어가 스펠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give로 번역만 하시면 다 번역이 됩니다. 주다라는 개념이에요. donat이 기부하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역시 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 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팔의 개념은 강조예요. 콘의 개념도 강조입니다. 강조. 그럼 이 단어 파돈이나 콘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주다라는 개념인데 어떤 환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길래 용서하다의 의미로 의미가 바뀌었느냐? 용서라는 개념은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죄인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준다라는 얘기는 바로 용서해 준다라는 얘기죠. 무죄를 줘가지고 용서를 한다라는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콘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죄인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다? 바로 용서를 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orgive, pardon, condone 여기까지 암기를 해두시고요. excuse라는 단어는 중학교 때도 다 배웠던 단어 아닙니까? 용서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여기서 x라는 단어는 out의 개념이 되고요. 이 accuse라는 단어 바로 curse가 바로 비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개념에서 용서하다 의미로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nesty라는 단어에서 어는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menes는 뭐다? 바로 remember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menes가 뭐다? remembe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에서 사면 용서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amnesia라는 단어는요, 기억상실이죠. 야가 뭐야? 기억. 야는 뭐야? 부정어 not이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forgive라는 단어와 이 for이라는 전치사는 바로 넥서스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for이라는 표현은 이유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여자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나는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뭐에 대해서 대상도 되네요. for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부채의 많은 부분을 forgive 해주기로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죠. 빚을 용서한다라는 얘기는 뭐다?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그랬죠. 그 빚을 받지 않는다로 번역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forbid라는 단어입니다. for은 역시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mid라는 단어가 바로 tell,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입니다. 그럼 forbid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개념이 되겠죠.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개념이 뭐예요? 바로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가 되겠죠. 영영사전 풀이를 보시면 forbid라는 단어는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금지하는 단어의 동의어 유효가 되겠죠. forbid의 동의어가 ban, prohibit, inhibit, interdic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지하는 단어, 첫 번째, ban이라는 단어죠, ban. 여러분들 이 ban의 어원은 뭐냐면, ban의 어원은 바로 BHA입니다. 이 말하는 단어는 바로 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파. 이렇게 어근이 진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fable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솝 fable 그러면 우화가 되죠.
이 화라는 단어가 바로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말하다. 우리말의 한자어에 화라는 단어가 있죠. 화. 이게 바로 말씀 화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영어의 스픽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many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왕의 말은 바로 뭐를 의미해요? 법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법이라는 건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바로 금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ny라는 단어가 바로 금지하다의 의미로 쓰이고요. manish라는 단어는 뭐냐면 추방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manish라는 단어가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manish라는 단어도 many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단어가 탄생된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ndi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bandit. 이 bandit이라는 단어는 강도를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이 IT라는 어근이 나오죠? 이 IT는 바로 g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xit라고 그러죠. exit에서 x는 out이고, it은 뭐다? go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go out. 이게 당연히 비상구 탈출구가 되겠죠. 그럼 bandit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을 어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막 탈취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ban, 금지하다, banish, 추방하다, bandit, 강도,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지하다의 동의어, prohibit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라는 접두어는 뭐다? 앞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됐죠. 그 앞부분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은 프로는 앞이다. 앞으로, 프로. 이렇게 암기를 쉽게 들었었죠. 여기 어근에 힙이라는 어근이 나오죠. 힙. 여러분들 힙이, habit. 이것은 바로 순수한 영어의 have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habit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habit. 습관이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습관이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habit이라는 단어가 1차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국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고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살 집을 갖고 있죠. 이런 개념에서 in habit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살다, live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live의 의미로. 그래서 in habit이 뭐요? 어디에 거주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habit의 have는 뭐요?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in habit의 habit은 뭐다? 바로 live의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보세요, 여러분들. 프로는 뭐다? 앞이다. habit은 뭐다?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에서 꽉 잡고 있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뭐다? 꽉 잡고 있다. 앞에서 꽉 잡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얘기가 바로 뭐가 돼요? 금지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어, inhibit. 좀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도. in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디 안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hib은 뭐다? have, hold, 잡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억제하다, 무엇을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저해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inhibit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말해요. 그 여자는 inhibit하더라.
이때 inhibited라는 단어는 소심한의 의미로 써요. 소심한. 내성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내성적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안에서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성적인 소심한이 되겠죠. 근데 이게 shy랑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interdig이라는 단어죠. interdig도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interdig이라는 단어가 뭐다? 금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inter는 뭐요? 안에서라는 얘기고요. dictionary. dic은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interdig의 기본 중심 의미는 당연히 뭐야? 안에서 말하다. 안에서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종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가 되는데요. 종교문화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신도들에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남의 몸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뭔가를 금지하는 개념이 되겠죠. 또 이 단어가 쓰인 환경이 만약에 법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피고에게, 죄인들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겠죠. 이게 뭐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개념이 바로 금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인터딕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인터딕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암기법으로,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인터딕 금지하다, 인터딕 금지하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는 그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을 금지했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from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분리를 의미한 전치사예요. 이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얘기는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공간이 부족했답니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해서 the topic, 여기에서는 그 주제에 관해서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게 되었죠. 공간의 부족이 그 주제를 더 다루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forbear. forbear. 의미가 삼가다, 참다의 의미로 쓰이는 고급 단어가 되겠죠. 근데 아주 쉬워요. for이 뭐다? 부정어 not이다. for이 뭐다? 부정어 not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bear이라는 기본 동사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bear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have, carry,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중심 의미는 뭡니까? 기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뭔가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 욕구를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욕구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삼가하고 뭐다? 참다, 인내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암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for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강조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bear이라는 단어가 혹시 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bear은 바로 endure, stand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참는 개념이죠. 뭔가 참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삼가하고 절제하다가 되는 겁니다. 영영사전 해설을 보시면은요, forbear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의어, 유의어, 삼가하다, 억제하다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동의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abstain from이라는 표현이 있죠. abstain from. tain이라는 단어는 잡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abs라는 접두는 바로 away, 분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잡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독한 술을 딱 잡고 있어요. 이게 술을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술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abstain from이라는 표현이 삼가하다, 절제하다, 억제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죠. restrain.
refrai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strain이라는 단어나 이 frain이라는 단어는 잡아당긴다라는 얘기예요. re라는 접두어는 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뒤로 꽉 잡아당긴다라는 얘기예요. 잡아당긴다라는 얘기는 뭐야? 억제시키는 개념이죠. 못하게 하는 개념이에요. 자기 아들이 말이에요.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하고 PC방을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PC방을 못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abstain from, restrain, refrain from까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a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상법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이 wave에서 철자 I를 빼면 wave라는 단어가 나오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wave의 의미가 뭐야? 파도가 되겠죠. 그럼 파도가 만약에 많이 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파도가 많이 치면 이런 것들을 낚시나 수영을 포기한다라는 개념으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wave라는 단어는 바로 giveup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포기하다. 이게 어떤 욕구나 욕망을 포기하면 또 억제하다가 되는 겁니다. forgo라는 표현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PC방에 친구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근데 PC방을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hold back, 뒤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with라는 단어가 접두어로 쓰면 바로 백의 의미예요. 이게 앵글로색슨 중에 접두어입니다. with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면 뭐다? 바로 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with hold나 hold back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참다, 인내하다, bear, stand, endure, tolerate. 요거 단순한 단어니까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는 말대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참았다라는 얘기네요. 참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웃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annot forbear 또는 뭐 stand 그다음에 이렇게 ing 구조가 나오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forbearance는 인내, 절제라는 것은 consist in이라는 것은 어디 있다라는 얘기예요. forbearance, 인내, 절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bear, 인내하는 것이라는 얘기네요. forbearance라는 것은 뭐다?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것을 bear, 참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bear이라는 동사의 영어식 사고방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bear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동을 하면 그 물건을 운반하다가 되겠죠. 운반하다. 운반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만약에 임산부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이동을 하면, 이동을 시킨다라는 얘기, 아이를, 그건 당연히 뭐야? 이제 아이를 낳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이게 생산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바로 bear이라는 동사죠. 그런데 이 bear의 의미가 이제 지탱하다, 견디다, 참다의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만약에 어떤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내가 들고 10분 동안 막 가지고 있어요. 들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탱시켰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일을 견뎌냈다라는 얘기죠. 견디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참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쎄, 그 남자는
resentment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분노, 경노를 의미하는 말이죠. 분개한다는 얘기예요. 분개하다. 분개한 것은 왜 분개를 합니까? 뭐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죠. 예, 그 남자는 분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또 아이를 낳다, 뭐 운반하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그 얼음은 너무나 쓰인, 얇기 때문에 너의 체중을 배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배열의 의미가 뭐예요? 견디다, 지탱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고통은 말이에요. 고통은 more than 뭐뭐 이상이었다라는 얘기네. 그가 bear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참다, 인내하다가 되겠죠. 이게 참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의 참을 수가 없는 통증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airborne seed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 bear이라는 단어가 이 bone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거의 과거분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분사가 seed는 뭐예요? 씨앗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게 바이러스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공기가 운반하는 씨앗이 되겠죠. 공기가 운반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람이 운반하는 씨앗 또는 공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때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책임을 떠맡다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border responsibility 그람보다 책임을 떠맡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bear이라는 동사 대신에 take이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assume이라는 동사를 써도 됩니다. 책임을 떠맡다, 책임을 떠맡다, 책임을 떠맡다가 되는 겁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학습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동의어 유의어와 함께 핵심 다이어도 완벽하게 정복을 하셔야 되겠죠.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지인과 공유하는 센스, 알림 설정 꾹꾹꾹. 여러분들 어휘는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만 학습을 하셔도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존버하시기 바랍니다.